10월 독서 정산. 총 11권의 책 그리고 4권의 스페셜 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자,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돌아온 10월 독서 정산. 총 11권의 책 그리고 4권의 스페셜 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 이번 달 독서 모임 공백의 첫 번째 선정 도서 달과 6펜스입니다. 썸머셋 모음이 지은 책으로 고갱이의 삶을 다루고 있는 책이었죠. 평탄한 삶을 살아오던 주인공 스트링랜드는 어느 날 정말 물에 빠지듯이 그림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그림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하는데요. 그런 그의 모습에서 때로는 열정을 넘어선 광기, 괴팍한 모습, 야수성까지 보여져요. 이 스트링랜드의 예술은 그가 죽은 이후에야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의 삶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화자인 나는 생전 스트링랜드와의 인연을 토대로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이 스트링랜드의 삶을 재구성하기 시작해요. 이 소설은 삶과 예술 사이 그리고 이상과 현실 사이를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니체가 말하는 초인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소설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이번에 2번째로 읽게 됐었는데 20대 때 읽은 거와는 완전히 다른 감상으로 이번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책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라이브로 함께 나눴고 그 편집본이 이제 곧 올라올 예정이에요. 그 영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책도 소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북토크로 함께 했었던 설재인 작가님의 책 새 모양의 마음입니다. 이 소설에는 각자의 가정에서 결핍을 안고 자라난 두 중학생 유주와 상미 그리고 성인 여자인 진영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들은 집을 피해서 나온 도서관에서 서로를 만나게 되고 밥을 함께 먹으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서로의 빈 공간을 채워주면서 때로는 위안받고 때로는 질투하면서 관계를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떤 큰 일을 계기로 그들 사이에 오래된 비밀이 밝혀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세계는 흔들리고 말아요. 아쉽게도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네요. 불안정한 사회와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섬세한 부분까지 상처를 입을 수 있는지, 과연 가족이라는 게, 가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또한 나의 결핍을 타인이 얼마나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게 하는 소설이었어요. 곧 시공사 유튜브를 통해서 저와 이 설재인 작가님이 함께한 새 모양의 마음 북토크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거든요. 이 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은 김금희 작가님의 산문집이고요. 사랑밖의 모든 말들입니다.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 픽 도서기도 해요. 이 책은 김금희 작가님이 11년 동안 쓴 산문을 모아놓은 산문집입니다. 김금희 작가님의 이 필력은 정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산문집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들과 생각들이 정말 너무 깊어서 읽는 내내 굉장히 짠하기도 하고 뭔가 거듭거듭해서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 드는 책이었어요. 작가님의 일상에 스며든 어떤 크고 작은 순간들에 대한 단상이 담겨있는 책인데요. 작가란 것은 이렇게 깊고 오랫동안 머물러서 생각하는 사람인가? 어떤 것과 함께 이렇게 깊어지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런 글을 쓸 수 있나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이 책에 굉장히 깊고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이게 한 편 한 편이 에세이다 보니까 참 여러분께 설명드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네요. 이 책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황홀한 것들, 사랑을 주고 싶은 것들을 가리키는 말은 언제나 부족하다. 저도 이런 부족함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제 어휘의 부족함과 빈곤함에 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이 아름다움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사랑밖의 모든 말들을 강력 추천해드리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은요. 너의 운명으로 달아나라입니다. 이현우 작가님 책이고요. 로자라는 필명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소설 독법, 특히 고전 소설을 어떻게 읽을까 하는 문제를 도와주는 굉장히 좋은 작가님입니다. 저는 항상 이분의 글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박학다식할 수가 있지?
어쩜 이렇게 책을 깊고 넓게 읽을 수가 있지 항상 감탄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저희가 독서 모임으로 다뤘던 달과 육펜스에 대한 내용을 이 책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와 함께 니체, 카잔차키스, 서머셋 몬, 밀란 쿤데라를 함께 좀 접해볼 수 있는 책이어서 읽게 됐습니다. 카잔차키스랑 서머셋 몬 그리고 밀란 쿤데라를 니체라는 실로 꿰어서 읽어볼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에요. 그 과정을 위해서 니체의 책과 이론도 아주 간단하게 다루고 있고요. 저는 니체의 이론이 항상 어렵고 좀 힘들었었는데 이 책에서 비교적 쉽게 접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또 바로 다른 책들이랑 섞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했고요. 가끔 고전소설 읽고 나서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읽는 책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현우 작가님, 로자님의 그 해석을 같이 읽어보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깊고 넓은 독서를 도와주는 아주 좋은 길라잡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책은 장석주 시인님의 책 은유의 힘입니다. 이번 달 저의 두 번째 스페셜픽 도서기도 해요. 이번에 제가 장석주 시인님의 강의의 사회를 보게 됐거든요. 그 강의의 내용과 이 책의 내용이 다 있어서 이 책을 이렇게 읽게 되었어요. 이 책은 시 속에 은유가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이 상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읽어볼 수 있는지, 그야말로 시와 은유, 상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더불어서 이 안에 좋은 시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져 있고요. 그 독법도 조금 살펴볼 수 있는지라 새로운 시를 알게 되는 재미도 있었던 책이에요. 참고로 이 책은 읽는 내내 좀 어려웠어요. 시간도 되게 많이 걸렸거든요. 읽고 나서도 제가 한 50%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는 책이기도 해요. 이 책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은유, 하나의 거대한 시 같아서 그 화법에 익숙치 않은 제가 읽기에는 좀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스페셜픽으로 뽑은 것은 그 어려운 과정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많은 자극이 됐고, 이 책을 읽으면서 얻은 이 작은 근육으로 또 다른 시를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시와 은유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 이 세계를 읽을 수 있는 눈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책 은유의 힘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10월 달에 마지막 날까지 정말 열심히 읽었던 책, 유선경 작가님의 어른의 어휘력입니다. 이번 달 저의 세 번째 스페셜픽 도서예요. 이 책은 무엇보다 평소 자신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책이어서 읽는 내내 정말 부끄럽고 좀 자극이 많이 된 책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저는 유튜브랑 인스타를 통해서 계속 말과 글을 남기잖아요. 그 과거의 기록들이 다 생각나면서 와, 이걸 정말 지우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부끄럽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무게감을 새삼 느끼게 되는 정도였어요. 맞춤법과 올바른 어휘 사용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요.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인드, 태도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말이라고 하면 어떤 화술의 느낌으로만 이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책은 그 어휘를 발화하는 사람, 듣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동안 뭔가를 보고 말하고 씀에 있어서 제가 얼마나 무성의하고 무관심했는지, 무지했는지 정말 많이 돌아보게 된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문장들이 정말 깔끔하고 아름답고요. 더불어서 이 어휘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 책이었어요. 이 책은 정말 제가 많은 분들이랑 같이 읽고 어휘에 대한 어떤 대화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기회를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기도 해요. 유선경 작가님의 이 책 어른의 어휘력을 강력 추천드리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책은 김철호 작가님의 책 다르고 다르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한번 따로 소개해드린 책이었죠. 우리말이 가진 그 묘한 뉘앙스, 비슷하지만 다른 낱말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한자나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해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었어요. 제가 이번 달에 이 책을 포함해서 이 어휘들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는 제가 쓰는 낱말들을 더 꼼꼼히 좀 유심히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만큼 제가 쓰던 말들의 어떤 오류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서 좀 부끄럽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모국어는 편하잖아요. 제 주변에서도 모국어는 언제나 늘 범람하듯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가 자주 쓰는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성적으로, 타성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 책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돼서 정말 좀 귀한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책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책은요, 정재환 작가님의 책 나라말이 사라진 날입니다. 이 책은 우리말의 역사, 즉 한글이 만들어지고 쓰여지고 위기를 겪고 지켜지는 모든 과정을 좀 담고 있는 책이에요. 특히 1942년에 있었던 조선어학회 사건을 큰 비중을 두어서 다루고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말과 글이 정말 큰 탄압을 받았고, 그와 더불어서 이 말과 글을 지키려는 시도들, 사람들 또한 엄청난 탄압을 받았었죠. 당시 우리말 큰사전을 만들고 지키려던 조선어학회 사람들이 투옥되거나 고문을 받는 일이 있었고, 편찬 중이던 조선말 큰사전 원고 또한 압수당하게 됩니다. 이 원고는 해방 직후에 경성역, 그러니까 서울역 뒤 창고에서 발견이 되게 돼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말을 둘러싼 이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 나라말이 사라진 날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글날 그 기념 촬영하면서 이 책들을 읽게 됐고, 그 시간이 참 귀하고 좋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장르를 좀 바꿔볼까요? 트렌드 코리아 2021입니다. 제가 10월, 11월 매년 빠지지 않고 읽고 리뷰하고 있는 책이기도 해요. 올해는 유난히 이 책을 더 재미있게 읽었고 또 나름대로 느낀 점도 많아서 이번 달 4번째 스페셜 픽 도서로 선정된 책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그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트렌드 도서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간 이 책에서 다뤄왔던 트렌드들이 엄청나게 가속되고 또 심화되는 것을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려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더 힘을 실어서 이 책을 제가 다른 분들께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제가 항상 리뷰 영상을 올리고 있긴 한데요. 이 책은 가급적이면 직접 읽어보시라고 항상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트렌드들이 실제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책의 트렌드들 자체가 워낙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도 또 대화에서도 꼭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이나 업무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트렌드의 흐름 및 내용은 제가 이전 영상으로 남긴 게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책도 트렌드 도서입니다. 트렌드 코리아보다 조금 더 특정 비즈니스들에 주목하고 있는 책이에요. 2021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입니다. 이 책은 코트라에서 써낸 책이고요. 84개국 127개 도시에 있는 해외 무역관 분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찾아낸 37가지 비즈니스 사례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역시 모든 비즈니스 사례들이 코로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위생, 안전, 웰빙, 언택트, 그린 비즈니스의 사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각 사업체들이 이 코로나라는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해야 될 기술과 가치가 무엇인지 좀 살펴볼 수 있는 책이었어요. 되게 새롭고 신기한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재미있는 홈쇼핑 보는 것처럼, 쇼핑 카탈로그 보는 것처럼 보실 수 있는 책이기도 해요.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 달에 소개해드릴 마지막 책은 김미경 원장님의 책, 김미경의 리부트입니다. 사실 이 책이 출간되고 막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거는 조금 과거의 일인데 저는 이제서야 읽게 됐어요. 오프라인 강의 위주로 활동하던 이 김미경 강사님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또 극복해 나갔는지, 그 극복의 핵심 열쇠가 무엇이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코로나 이후 모든 분야가 신속히 변하고 또 심화되고 있다는 점, 한번 변해버린 트렌드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좀 잘 짚어주고 있는 책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고요. 다만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그 김미경 원장님의 영상을 많이 봐왔던지라 그것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도 했어요.
책에서 본 이 김미경 원장님의 모습은 정말 끊임없이 치열하게 적응하고 공부하고 또 개척해가는 사람의 모습이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김미경 원장님의 그런 자세에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았고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한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10월에 읽은 11권의 도서 4권의 스페셜픽 도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달에는 정말 거의 모든 책을 제 일과 관련해서 읽게 됐어요. 그래서 평소라면 잘 읽지 않았을 장르의 책들을 읽었다는 장점도 있고 읽으려고 사다 놓고 쌓아둔 책들을 좀 읽지 못했다는 단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저희가 어떤 책을 읽게 될지 좀 세상 궁금해집니다. 우리 공보기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의 끝까지 열심히 독서할 것을 다짐하며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기 여러분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11월 보내시고요.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